6월 시장이 왜 그렇게 12개월 중에 6월이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운용을 하시다 보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네. 1Q에는 자동차가 잘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왜 올라왔느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올해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사실 1년 전인가도 아마 우리 세린 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보셨던 분들도 있고 혹시나 했던 분들도 있는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딱 네, 편가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5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5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도 3% 상승을 해서 네.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 세린 메이가 작년에는 스테이 인 메이. 이 정도 많이 3,300에서 2,600 왔으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역시 세린 메이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5월, 6월, 7월 뭐 계속 이렇게 주식을 샀었는데 고생을 했었죠. 한 달만 더 있다가 살 걸. 그렇지. 너무 급속하게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예, 결국은 시장이 항상 보면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변곡점이 확인됐을 때 들어갔어도 되는데 마음이 좀 성급했다라는 반성을 했고요. 반면에 재작년에 2021년도는 시장이 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3,300을 뚫으면서 고점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또 5월 달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전부 다 세린메이하고 하반기 장은 안 좋으니까 네, 연말이나 돼서 다시 주식 사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또 잘 팔았었어요. 네, 잘 팔았었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는 3월 달에 1,430을 찍고 올라올 때 그때도 세린메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바닥을 찍고 강하게 돌아서는데 특히나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고 하면서 시장에다가 엄청난 땔감을 막 이렇게 기름을 부어줄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는 아닙니다. 내년에 3,000포인트 갈 거니까 또 계속 주식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역시 주식이 아주 쌀 때는 스테이 하는 게 맞고요. 애매할 때 5월이 오면 그냥 좀 파는 게 맞고 비싸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맞아요. 비쌀 때 5월 달에는 재작년 5월처럼 무조건 파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재작년 5월 달 3,000포인트 대에서는 저희가 주식을 파는데 고객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셨어요. 왜 3,600에서 4,000 바로 갈 것 같은데 주식을 왜 파냐고. 그때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왜 여기서 주식을 파느냐라고 하셔서 좀 더 확신이 갔었습니다. 무조건 팔긴 팔아야 되겠구나. 과열이다. 네, 과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10명 중에 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지금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비율이 3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비관적인 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오히려 코로나 때 시장이 반등이 들어갈 때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소확개민 분들이 많이 산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다 약간 베어마켓에 대한 배팅이 80%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거 2배짜리 그리고 주식이 아니야 채권에 대한 배팅, 채권 금리 또 3배짜리. 네.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2020년 5월 달에도 그때도 제가 방송 나와서 곧버스 들고 있는 거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하시기가 아마 힘들 거니까 레버리지를 사셔서 일단은 스퀘어 중립 포지션 만들어 놓으시면 그나마 마음이
이 한쪽으로 이래 바이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지평양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스퀘어 만들어 놓고 시장 보면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조언을 계속 해드리거든요. 이번에 2월 시장도 조정이 때 빠져나오세요라는 얘기를 했고 3월 달에 또 그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은행 사태에 있었어요. SG발. 네, SG발이 아니고 CS 사태죠. 크레딧 스위스고 SBB. 저 미국의 새 금융위기. 예. 3월 달에 SBB은행, 미국의 지방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네. 요게 딱 터지면서 봐라, 이제부터 금융위기가 온다. 예, 온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2020년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 보여가지고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조정이 세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낙관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악재가 터지면 그러면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작년 연말부터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뭔가. 네. 이번에 위기가 올 거니까 포지션을 이게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액츄얼 뮤추얼 펀드들의 현금 비중이 2008년 바닥이 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2008년 9월, 10월 바닥이었을 때 미국 펀드들의 평균 현금 비중이 한 6%가 약간 넘었었는데요. 지금 6%예요.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사태가 터져도 시장이 안 빠지는 거고,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는 약간은 지금은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6월 달이 전형적으로요. 네. 미국 시장, 한국 시장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에요. 그래요? 5월보다? 네, 5월보다. 우리 왜 5월만 자꾸 걱정했죠? 그래서 왜 세리메이냐면 6월 달에 빠지니까. 그래서 5월 달에는 팔라는 얘기가 있고요. 5월 달에 파는 것보다는 나는 한 발 더 빨리 팔아야지 해서 4월 말에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원래는 세리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리메이인데 왜 그러면 할로윈 전략으로 10월 말에 들어가라고 하냐면 10월 달이 또 되게 안 좋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 안 좋고 10월이 안 좋다 보니까 10월 말에 싸게 사서 4월에서 5월 달에 팔라는 게 그 할로윈 전략이기 때문에 6월 달이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이 거의 다 월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1%, 0.5에서 한 1%는 나오는데 6월은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6월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번 6월장에 어떤 이유로 분명히 또 핑계거리는 나올 거라고요. 빠지는 핑계. 어떤 이유로 빠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6월 13일 FMC 회의 그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지려나? 근데 최근에 이제 페드워치에서 거의 금리 동결 분위기로 지금 또 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 또 어떤 악재가 혹시나 나와서 좀 빠지려나? 아직까지는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6월 달이 근데 6월 시장이 왜 그렇게 12개월 중에 6월이 안 좋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진짜 왜 그러죠? 네, 마크 트웨이는 12개월 중에 10월 조심하고 12월 조심하고 2월 조심하고 1월 조심하고 4월 조심하고 5월 조심하고 뭐 다 조심해야 되네. 네, 결국은 12개월 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분명히 계절성이 있긴 있습니다. 네, 계절성이 있는데 왜 6월장이 유독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잖아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미국의 학기는 가을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건데 미국 학기는 8,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6월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의 회계연도 있잖아요. 네. 회계연도가 7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6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헤지 펀드들 있잖아요.
헤지 펀드들은 내가 이 정도 수익을 확정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포지션을 다 클리어하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너스를 받아가야 되는데 포지션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 아니 이러다가 나중에 또 빠지면 어떡하려고 해서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헤지 펀드들의 청산이 많기 때문에 6월 시장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6월 달에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 좀 이 부분을 주식을 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게 미국의 케이스고 네. 한국은 좀 다르잖아요, 환경이. 네. 그래서 한국은 그 원리 때문에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미국이 그런 원리로 빠졌을 때 그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는 거의 외국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그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요. 네. 처음에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피터 린치가 처음에는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니프티 50에 해당되는 네. 그런 대형주 한 30에서 50 종목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마젤란 펀드가 나중에 600배가 커졌을 때는 1,500개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그 1,500개 종목이 다 미국 주식이 아니라 네. 프랑스 주식도 사고 영국 주식도 사고 네덜란드 주식도 사고 해외 주식을 많이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이런 그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제 좀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기간을 보는 것보다는 그 앞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 동감이 되는 게 세린메이 이번에 아마 절실하게 느끼신 분들은 그동안 쫙 올라왔던 2차전 지주를 들고 있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5월 달이 참 힘든 달이었을 것 같고 네. 그동안 계속 빠지고 힘들었던 반도체 같은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또 5월 달이 아주 좋은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앞전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 앞전의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이제 헤지펀드들이 청산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보너스 받을 게 없다면 청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장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2021년이었던 거죠. 주식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 반면에 코로나 때는 이미 2019년도 뭐 시장, 국내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S&P 500이 마이너스 35%가 났으면 이미 헤지 펀드들은요 다 거기서 로스컷을 했든지 손절을 했든지 포지션을 다 청산을 이미 한번 했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포지션에서 뭘 6월 말이라고 해서 청산의 포지션이 이제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2022년도는 나스닥 지수가 33%나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먹은 게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산할 포지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방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 참 우리나라 시장은 섹터별로 그래도 다 보면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핸드폰, 뭐 자동차, 뭐 없는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2차 전지도 우리가 1등을 하고 있고 그죠? 참 대단해요. 예. 거기다 엔터까지 얘기하면. 엔터까지 지금 글로벌 탑티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변동성만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섹터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운용을 하시다 보면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그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나랑 잘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성장주 흐름에서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해서 수익을 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1, 2, 3, 4월 달은
2차 전지가 완전히 야구 선수로 따지면 6타수, 6안타, 2홈런 뭐 이런 거죠. 예, 완전히 그 사이클 히트라고 있잖아요. 네.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좋은 건 다 하여튼 뭐 좋았죠. 아주 좋았죠. 그 정도 이번에 거의 2차 전지가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분들 박수. 아 너무 잘하셨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때 저희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연평균 15% 그런 식의 수익을 추구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을 한 그런 기업에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강세였냐? 1Q에는 자동차가 잘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왜 올라왔느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아니 어떻게 기아차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이겼지?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이겼지? 그게 바로 이번 1분기 기아차의 실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아차가 저점 대비 거의 50% 올랐어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이번에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고 보면 반도체는 수익이 최악일 때 주식을 사야 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사이클 기업은 절대 수익이 많이 나올 때 사면 필패인 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실적을 보면서 사는 네. 거거든요. 근데 1Q 완전히 쇼크. 그런데 2Q도 쇼크 나올 거다 했는데 요즘 하이닉스가 2Q도 3조 이상 손실이 나올 거다 했다가 요즘 2조대로 이렇게 쓱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1Q에 6천억 이익 나오다가 2Q에 더 나빠져요. 2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했는데 요즘 약간 이제 충전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보면서 야 이거 4Q부터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당겨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반도체도 실적 모멘텀. 그리고 그러면 2차 전지는 꿈으로 올라왔느냐? 2차 전지도 실적 실적이죠. 모멘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올 초부터 늘 제가 얘기했던 게 허를 찌르는 상승, 예, 비관 속에서 탄생하는 2023년 강세장.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랑 궁합이 맞는 기업으로 올해는 수익을 내는 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이런 흐름으로 내왔는데 중요한 건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6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6월 달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좀 하락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럴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강세장이라는 2023년의 이 뷰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2023년도는 내년도에 그 바이든의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3년 차가 항상 실적 그 주식 주가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올해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아니 경기가 지금 이제 또 꺾어질 수도 있는데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 이럴 수가 있는데 2020년에도 경기가 절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에 비하면 너무 정말 혹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3천을 돌파하고 나스닥이랑 뭐 난리 났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1Q에는 2차 전지 회사가 6타수 6안타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는 언제까지 갈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 아까 실적이 안 나올 때 사서 실적이 왕창 나올 때 팔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이 반도체로 인해서 오늘 사실 2,600 뚫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거품 아니냐? 왜냐면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조 적자가 2조로 줄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이건 거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그 거품이라는 게 2019년도에도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20조 수익을 내다가 2019년도에 2조 7천억 내면서 마이너스 86% 이렇게 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근데 반도체는 6개월 뒤를 내다보면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2조 7천억이 아니라 뭐 1조 대가 수익이 나왔느냐고 보면 5조 대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실적이 더 증가했고요. 그래서 실적의 흐름을 보면 내년, 내후년, 근데 내년에 이 AI 관련해서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걸 가정하면 지금 실적을 가지고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투자의 방법론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실적 상관없이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사이클 투자의 하나의 현상으로 예. 그리고 이거를 실체가 없는 이상한 상승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상승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흐름은 그동안에 15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과거 2019년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2013, 14, 15년 얘기를 오히려 말씀드리면 2013, 14, 15년까지도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올라갔었나? 되게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2012년도에는 남유럽 위기 때문에 12, 13년 내내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예, 그때 그리스 국채가 20몇 프로 올라가고, 아니,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피그스 하면서 스페인까지, 그렇죠. 아니, 스페인을 넘어서 이거 독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때 반도체가 왜 올라갔죠, 그러면? 새로운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데요. PC 시장에서 모바일로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 모바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를 했던 게 애플의 아이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2011년도에 갤럭시 노트가 나오면서 11, 12, 13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이 한 40%까지 성장을 하는데, 침투율이요. 성장을 하는데, 그때 갤럭시가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24%를 기록하면서 1등이 되던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D램 수요 시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DDR3에서 DDR4로 넘어갑니다. 그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기사를 찾아보면요.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전력 소비량이 30% 줄고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그렇게 얘기되면서 2013, 14, 15년도에 이익이 왕창 나는데 15년도에 정작 이익이 왕창 날 때는 주가가 빠집니다. 또. 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2013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이 화재가 났다 해서 순간 주가가 확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랠리가 오거든요.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혹시나 하반기 내년 초까지 중간중간에 반도체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그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PBR 0.9에 사서 한 1.6에 파는 게임이고 삼성전자는 PBR 1.1에 사서 200가 넘어가면 네. 파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의 그 밴드에 아직까지 중간도 안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쉽게 팔면 안 된다. 예, 쉽게 팔면 안 되고 혹시라도 눌림목을 주면 매수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비싸지고 나면 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안 좋다 빠지면은 사야 될 때 오히려 던지고 예. 올라가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는 막 이런 걱정이 나올 때 따라 붙고. 그러니까요. 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